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창업시장 초저가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 뜰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 아이템 예상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이겨서라도 아파트를 사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는 아무래도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향후에 집값 상승분이 지금 빚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어서일 겁니다. 예전에 그 미국에 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랬었듯이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비우량 고객이라는 얘기잖아요. 돈이 많아서 제1금융권이 아니라 제2, 제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산다, 이런 개념인 건데, 어쨌든 돈이 별로 없는 저소득층이 집 산다고 이 대출 받은 게 나중에 집값 버블이 터지고 집값 폭락을 하면서 대출 이자는 폭등하고 또 개인들이 또 은행에다 돈을 못 갚고 파산을 하다 보니까 은행도 너무 많이 이게 나간 걸 회수를 못 하다 보니까 은행도 파산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터지게 된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때랑 비교될 만한 건 아닌데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식으로다가 좀 많이 집값 버블이 생긴 측면도 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 또 청년들이 최대한으로 대출을 껴가지고 너도 나도 아파트를 하나씩 사고 미친 대출이자와 원금을 또 감당하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은 이 아파트에 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의지를 하는가, 이런 마음에 요즘 좀 보는 게 사실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미 돈도 별로 없는 사람들, 즉 서브프라임들이 이 아파트 투기판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끝물이란 얘기입니다. 일반 서민들이 주식시장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주식을 많이 샀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은 부자들은 이미 그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주식판에서 서둘러서 돈을 빼는 거하고 비슷한 경우인 거죠. 집값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돈을, 자신의 재산을 다 꼬라박고 대출까지 최대한 받은 상황에서 안 그래도 소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평소에 소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 우리가 합리적인 금액을 내세워 가지고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다가 9,000원짜리, 만원짜리를 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한 끼에 만원짜리 밥을 팔아봐야 그게 얼마나 팔릴까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인 건 맞긴 합니다. 그동안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자들이 희생해온 것은 엄연한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서 소비로 이어지게 해서 내수를 살리겠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반 우리 같은 서민들이 소비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설사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잔고가 더 늘어난다 해도 소비를 하는 데는 아마도 매우 인색할 겁니다. 현재 어지간한 동네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힘든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초저가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고 최대한 싸게 팔 수 있는 업종, 음식 원가가 정말 싼 아이템, 그렇게 이젠 초저가로다가 팔아야지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초고가로 가든지요. 원래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지금 그런 아이템으로다가 브랜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데 시간도 걸리는 거고 개발하는데 비용도 들고, 어쨌든 그들도 사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연구하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을 했겠습니까? 프랜차이즈를 떠나서 어쨌든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니까요. 상황이 어렵다고 회사를 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데리고 있는 직원들, 이미 함께하고 있는 가맹점들, 그리고 이미 함께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업체들, 그 업체에서 월급 받는 직원들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회사가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계속된 프랜차이즈 갑질로 인한 악재들로다가 신뢰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진 만큼 프랜차이즈 창업시장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최저임금과 높아진 임대료 때문에 식재료든 유통비용이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증해버렸고,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나빠졌기 때문에 소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HMR이나 온라인 먹거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잠재적 경쟁자들까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회사라든지 이런 가맹점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도 사실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뜨게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은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식재료 원가가 무지하게 싼 것들이 주인공으로 해서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항상 모든 식당의 메뉴들에는 원가가 싼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분식집을 예로 들면은 김밥이 조그맣고 간단하게 보이니까 원가가 쌀 것 같지만 김밥 원가가 제일 비쌉니다. 엄청 눌러놔가지고 작아 보이지만 식재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잔치국수나 쫄면 같은 건 굉장히 원가가 쌉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쫄면을 뭐 고급화해가지고 종류를 다양화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한식집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김치찌개나 제육볶음 뭐 여러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찌개로만 예로 든다면 순두부찌개가 가장 쌉니다. 그래서 순두부찌개 전문점을 가게 되면은 다른 찌개집보다는 반찬들을 조금 더 푸짐하게 주기도 합니다. 김치찌개는 뭐 돼지고기도 좀 넣고 뭐 김치 묵은지 이런 것도 싼 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이게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데, 순두부는 기껏 해야 그 순두부 들어가는 거고 가운데 계란 하나 이렇게 터트려서 넣어주면 그게 끝이니까. 그러면 찌개 중에는 순두부 원가가 싸니까 뭐 순두부찌개 전문으로다가 종류를 다양화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사이드 메뉴를 좀 먹을만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 좀 보기 좋게 하면은 싸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찌개집으로다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밀가루 장사는 또 어떨까요? 이미 밀가루 장사로다가 원가 싼 아이템들은 이미 많이 출점이 되어 있죠. 떡볶이나 식빵, 뭐 중국집이나 파스타, 칼국수 뭐 이런 것들은 밀가루로 승부하는 아이템들입니다. 값싼 돼지 껍데기들이나 값싼 차돌박이, 고기 종류들도 이렇게 최대한 원가 싼 아이템들이 점점 출점도 많이 하고 매출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값싼 꽈배기집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음식 재료의 원가가 최대한 싼 걸로 가지고 팔아야 그나마 적정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차별화된 그런 아이템들도 좋지만 원재료 가격을 어떻게 하면 낮출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초보 창업자분들이 앞으로는 꼭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기존에 이미 사업을 했던 회사들이 그렇게 전략을 바꿨다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모쪼록 초저가 시대가 된 만큼 음식 원가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